야, 나 좀 살려줘. 굉장히 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집에 말도 안 돼.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나 나도 찍어줄래? 어떻게 보내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들을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LA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놀랍게도 우리 한국 영화가 노미네이트 이제 후보에 올랐습니다. 부재의 기억이라는 이승준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세월호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매체들,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도 인터뷰를 많이 해서 이제 뭐 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마음에 빚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감독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승준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일단은 이게 세월호라는 게 저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러는데 너무 또 이게 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뷰가.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텐션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막 제가 약간 뭐 웃거나 그런다고 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세월호를 추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은 말아주시고요. 저도 뭐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개인 페이스북에 이 영화를 링크를 걸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제 페이스북을 보고 한 100명 정도가 이거를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알아주시고요.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예,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예, 근데 좀 기분이 묘해요. 그냥 축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일이긴 한데 이렇게 예. 좀 되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복잡한 마음을 저도 지금 사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일이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공교롭게 감독님 거가 같이 되면서 사실 빛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못 받았기보다는 덜 받았는데 아카데미 후보에 기생충 빼놓고 오른 게 처음이에요. 이 작품이, 그죠? 한국 영화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기생충이 없었더라면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또 주목을 받았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뭐 기생충도 좋은 작품이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올랐나요, 이거? 후보 좀 궁금한 게 제출을 하는 건가요? 나 이거 심사를 해줘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뭐 전 세계 다큐멘터리를 다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가요? 일단 이 작품은 이제 미국의 이제 공동 제작사가 있습니다. 공동 제작사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로 그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처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은 2018년 11월에 뉴욕에는 뉴욕 그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영화제들이 미국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으면은 오스카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스카에 출품하려면은 예. 일정 정도의 그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뭐 LA 지역에서 며칠 동안 상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극장에서 걸려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한번 건너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에 오르려면은 그런데 큰 수상을 하면은 그런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은 그런 조건들을 뛰어넘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상영회를 갔든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개봉을 하든지, 예.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 그렇군요. 그래서 최종 후보로 5작품이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산수의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20%의 확률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지금 솔직히 이제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사실 이제 쇼트리스트 이제 10편 다음에 이제 5편을 뽑는 노미네이션 되는 건데 예. 그건 솔직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예. 싶어서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수상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가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인터뷰도 많이 하고 예. 아 이걸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을 먼저 했죠. 그렇군요. 그 이승준 감독님이 이번에 이제 워낙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서 이제 잘 신예 감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도 사실 잘 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작품들을 그 다큐멘터리만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죄송합니다. 그 휴먼 다큐 달팽이의 별이라는 작품으로 다큐계 칸 영화제로 불리는 영화제에서 대상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대상도 받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작품들을 주로 다큐멘터리를 만드셨고 어떤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지금 찍으셨는지. 저는 이제 휴먼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어 왔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휴먼 다큐멘터리 주로 이제 방송이죠. 방송에서 나오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고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감독이라는 위치에 오른 다음에 그쪽으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달팽이의 별도 어떤 그 시청각 중복 장애인과 그 키가 아주 작은 척추 장애를 안고 계신 그 부인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다큐멘터리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어떤 시청각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방송도 여러 편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휴먼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 그러니까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작품들, 뭐 요즘에 크로싱 비욘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를 다룬 건가요, 이게? 그 작품은 사실 이제 그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 기록 영화. 올림픽 기록 영화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를 두르고 있는 포스터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렇고, 뭐 국제 뭐 문제도 많이 다루신 것 같고 인도 쪽에서 뭐 다큐멘터리 찍으신 것도 있고요. 제가 초기에 예. 다큐멘터리 막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9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선배하고 같이 인도에 가서 한 1년을 있었던 적이 있어요. 1년 있으면서 만들었던 작품이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신의 아이들은 네팔의 어떤 화장터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국내 영화제도 소개되고 그랬습니다. 이 영화들을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으면은? 영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달팽이 별은 포털에 뭐 이런 데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개봉도 했기 때문에 개봉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찾을 수 있고 나머지 작품들은 사실 뭐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작품들은 영화제 아니면은 그런 공간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렇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좀 잘 이렇게 돈을 내고서라도 뭐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볼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렇게 큰 작품들 위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우리 뭐 포털이나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영화 감독 하시기 전에 방송 PD를 하셨다. 그리고 이거를 뭐 병행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나? 제일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무슨 돈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이게 대중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재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살았지? 약간 그런 아주 세속적인 궁금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재원은 마련하고 어떻게 먹고 사시나요? 이런 거를 찍으시면. 글쎄 그거를
그거를 막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다큐멘터리 너무 하고 싶었고 그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었고, 예. 그래서 방송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제 작품들 좀 했고요. 제 작품들 뭐 단편도 하고 장편도 하고 뭐 그러니까 딱 정해서 뭐 뭔가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영화만 할 거야. 이제부터는 방송만 해야지.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러지 않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다큐멘터리라는 거였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은 얼마든지. 그래서 때로는 그 출판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예. 출판사에서 사진가들하고 같이 예. 다큐멘터리 잡지를 내는데 저는 영상을 작업을 해서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하고. 다 얘기를 들어봐도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뭘 들어도 돈이 안 돼 보여서 혹시 금수저신가요? 집안이 뭐 굉장히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블루칼라셨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이상하게 근근히 버텨왔던 것 같아요. 버틴다라기보다도 그냥 근근히 이어져 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케이블 채널에서 일을 했을 때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그 프리랜서로 예. 방송 프로그램 만들 때도 있었고,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초기나 이럴 때는 힘들었죠. 그리고 작품도 막 본격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 날 때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달팽이의 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제작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예. 그 무렵에 조금씩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양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예. 그래서 제작은 그런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알아서. 알겠습니다. 예. 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영어 제목이 In the Absence. 예. 부재죠. Absence, Absence. 그래서 부재인데 그러니까 부재 속으로, 부재 안으로 뭐 영어로 표현하면 근데 이제 부재의 기억이라는 한국어 제목이 붙었는데 이거는 영어 제목은 어떻게 이게 달게 됐고 한국어 제목은 왜 부재의 기억이라는 게 달게 됐는지 좀 궁금했네요. 제가 이제 프로듀서하고 이 작품을 막 기획하고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제일 주목했던 거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없는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뭐 제가 쭉 해왔던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밝혀진 게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촬영 자체가 뭐 계속 촬영을 하셨겠지만은 그리고 2017년, 18년 요쯤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죠. 2017년 2월 말 정도부터 촬영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 달에 세월호가 인양됐고, 예. 그러면서 9월 정도까지 침몰 했고, 그 이전 자료들은 사실 그 유가족 협의회를 통해서 예. 협조를 받고, 예.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동료, 선배, 후배 PD들이 감독들이 내려갔거든요. 기록을 해야 된다. 기존 예. 미디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4.16 기록단이라는 예. 곳에서 내려가서 할 때 그래서 그 4.16 기록단의 자료들을 예. 좀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여쭤봤어요. 제목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프로듀서랑 그때가 이제 3년이 막 되어 갈 무렵인데 세월호 침몰은 고통이 거기에 여전히 있는데 고통이 여전히 거기 있고 잠수사든 아니면 유가족이든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만 좀 하지
뭐 이런 얘기도 예. 심심찮게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건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요. 고통은 거기 있는 한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했던 건 도대체 그 고통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냐라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걸 보려면은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으로 배가 돌아가- 침몰하던 예. 그 순간에 도대체 배 안에서 배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때 그 풍경들이 뭐 어땠는지 저희 국민들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때 다들 안타까워하고 되게 슬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는 몰랐죠. 근데 그 이야기와 그 우리들이 봤던 그 풍경들을 담담하게 배치를 하면은 그 고통이 여전히 지독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이야기되어져야 하면서 그리고 뭔가 더 이것은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를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지금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공개가 됐고, 아까 전에 한국과 미국의 합작으로 만들어져서 그 같이 합작한 그 제작사인가요? 후원사인가요? 거기에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absence, ABSENC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 영화 벌써 29분짜리 영화고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말씀하신 그 목표를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교신으로 시작합니다. 바다가 아마 들어오는 거로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인데 바다를 쭉 가면서 교신,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좌표가 어디예요? 이걸로 한 다음에 바로 전환이 됐는데 학생들의 얘기. 야, 우리 이러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어. 야, 지하철에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들 다 죽었던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제가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지금 약간 충격적이었으면은 그 장면들이 지금 다 생각나요, 사실은. 너무 담담하게 그거를 이어붙이셨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을 후벼 파가지고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7시간 뒤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장면은 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통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 다 구하라고 하는데 배는 이미 다 가라앉아서 요만큼만 남은 상황.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부조리한 상황인지를 그냥 너무나 담담하게 했는데, 와, 이게 상을 받을 만하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꼈습니다. 저희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살짝 빠진 게 이제 국가의 부재라는 그 당시에 이제 구조를 해야 될 그 국가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대한 미디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돌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점을 좀 주목하려고 그랬고. 네. 그러면서 그럼 이거를 저희가 만든 목적은 사실 그 미국 쪽 그 공동 제작사가 있었기 예. 때문에 이걸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세월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한국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 근데 저희는 해외에 알리려면은 이걸 되게 공감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공감, 정서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게 보이더라고요. 예. 해외 영화제도 하셨고 어쨌든 상영이 어떤 식으로는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해외 관객들, 특히 세월호라는 사고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반응들이 어땠나요? 보통 반응들이 그런 거죠. 이제 이 이야기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정말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예. 영화가 상영되면은 공감을 그렇게 잘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선장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나오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어떻게 사람들에다 버려두고 선장이 혼자 나오느냐? 예, 그렇죠. 예.
웅성웅성거리고 어머 한국말 주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영상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영상을 그 청와대에서 예. 그때도 웅성웅성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고 그러면 사람들 이제 훌쩍거리고 있고 눈물 닦고 있고 그리고 끝나고 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이해한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너무나 부조리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정서적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가족분들을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잠수하신 분들, 뭐 유가족분들도 인터뷰도 많이 하셨어요. 좀 어떠셨나요? 이게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이게 그냥 그 촬영된 해경의 촬영, 그리고 학생들 휴대폰 촬영,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가족 인터뷰나 뭐 이런 기록으로서의 촬영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조금 약간 결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결을 갖게 가져가려고 예. 좀 노력을 했고요. 좀 사실 인터뷰하는 게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왜 그러냐 다큐멘터리를 하면은 사실 어떤 아픈 풍경이 있으면 그 아픈 풍경을 충분히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예. 숙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와 어떤 그 잠수사들은 어려웠죠. 힘들었죠. 제가 힘들었죠. 예. 왜냐면은 이제 그때 그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도, 어떻게,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뭐 말씀들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예, 그러셨군요. 예,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화만 봐도 정말로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스페이스 엔젤 영상님이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의 상을 받아도 기쁘지만 부재의 기억에 상을 받게 된다면 국민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고요. 김현주님 꼭 수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민님 부재의 기억은 너무 아리고 슬픕니다. 세월호 자료 화면만 봐도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다 비슷한 감정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부재의 기억이 감독님한테 주는 어떤 뭐 개인적인 의미라고 한다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작품 활동을 할 때 이제 휴먼 다큐멘터리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네. 세월호 작업을 같이 하면서 사실 세월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뭐 여기가 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하게 됐는데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 사회를 좀 바라보는 그렇지만 제 독특한 어떤 색깔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런 작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스카상 아까 전에 뭐 아카데미상 수상 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심사위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최대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부재의 기억이 꼭 받아야 되는 이유,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를 꼭 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많이 알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유가족 협의회에서 이제 상영회를 하고 근데 그때 어머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만들어서 꼭 세계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거 하나만 딱 바랄게요. 그래서 이번에 노미네이션 됐을 때 후보로 올랐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만약에 수상까지 된다면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온 것으로만 해도 저는 아주 만족하고 앞으로 시상식까지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상영회도 좀 참석하려고 해요. 그때 좀 더 많은 얘기들을 좀 전달하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나머지 작품들은 대부분 미국 작품이라고. 예. 예. 그래서 아카데미가 원래 뭐 로컬 영화제라고 뭐 봉준호 감독이 농담 뼈 섞인 농담을 했는데 미국 작품이 많아요. 그 와중에서 한국 작품, 외국어로 된 한국 작품이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이 작품의 이 영화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그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알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더 진정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가치를 좀 더 알아줘서 꼭 수상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응원을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수상을 뭐 하리라고 믿고요. 감독님의 다음 작품 계획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직 막 모색 중이거든요. 예. 지금 사실 그 작년 말에도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 한 편을 끝냈어요. 끝내서 영화제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모색하는 기간이거든요. 네, 모색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는 예, 그런 시간입니다. 휴먼 다큐 최근에 찍으신 작품은 어떤 주제로 찍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림자꽃이라는 작품이고요. 예, 예. 탈북자 분인데 고향이 평양이고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자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만 그냥 한 줄 요약만으로도 이게 어떤 느낌일지 확 와닿네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탈북자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특히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뭐 아주 어린 학생도 있을 테고, 좀 이제 뭐 대학생도 있을 테고. 좋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참 전공이 영화를 하신 게 아니라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동양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동양사. 예, 그 뭐 전공하고. 제일 좋은 학교라는 거기에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제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와서 영화 감독을 하지? 약간 놀랐는데 본인이 어쨌든 그런 뭐 중대 연영과나 뭐 이런 코스가 아닌 걸로 지금 영화 감독하고 계시니까 좀 더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게 굉장히 부를 갖다 주거나 명예를 많이 갖다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정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좋아하는 만큼 되게 철저하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다큐멘터리를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왜 글 잘 쓰려면은 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글 잘 쓰려면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라고. 다큐멘터리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많이 촬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많이 편집해보고요. 그런 게 쌓이면은 언젠가는 내가 실력이 이만큼 올라왔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열정이라는 것. 저는 그게 뭐 되게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 없이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다라는 거는 되게 험난한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큐멘터리에 대한 애정이 이미 많이 묻어나는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고 제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 영화 생각이 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꼭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은 이 영화 보면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편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뭐 컷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도움을 많이. 저는 뭐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은 정말 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냐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 영화를 보고.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재도 뭐 그렇지만은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댓글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봄, 가을님, 국민TV 섭외력이 공중파에 뒤지질 않네요. 승규린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더 좋은 작품들,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재의 기억을 만들고 그 작품이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된